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소수의 2차전지 관련주가 끌어올린 지수 착시 현상 뒤에는 소외된 수천 개의 종목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축제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일지도 모릅니다.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 위에서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퀀텀 점프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민낯을 파헤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절대 권력, 공룡부처라 불리던 기획재정부의 간판이 18년 만에 내려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되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쪼개진 것입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거대한 수술입니다. 예산을 쥔 자와 정책을 짜는 자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경제 운용 방식이 180도 달라진다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2026년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관료사회의 권력투쟁의 결과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연말정산과 대출 이자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2%대 안정. 그런데 왜 마트 계산대에 서면 손이 떨릴까요? 만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힘든 런치플레이션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표상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데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은 2023년 이후 사실상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 호조로 역대급 실적을 낸다지만 그 온기가 가계로 흘러들던 낙수 효과의 파이프는 이미 녹슬고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2026년의 체감 경기는 수치상의 봄날과는 거리가 먼 혹독한 겨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박탈감의 정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30분,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6년은 과거의 재테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룰 브레이커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며 부동산에 영끌했거나 막연히 우량주 장기 투자를 맹신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뒤집혔습니다. 혼돈의 시대, 부의 사다리는 걷어차인 것이 아니라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절망할 때 기회를 보는 통찰력.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입니다. 언뜻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한 안정적인 수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쪼개보면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2.1% 성장의 8알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견인한 것입니다. 내수 소비와 건설 투자는 여전히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대기업이라는 오른쪽 날개만 비대해지고 내수 중소기업이라는 왼쪽 날개는 꺾여버린 기형적인 비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는 1%대,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2026년의 2.1%는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고성장의 끝자락일지도 모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정책기획, 구 재정경제부, 과 예산 편성, 구 기획예산처,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입니다. 과거 기재부는 예산권을 무기로 타 부처 위에 군림하며 슈퍼갑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한 기획예산처는 오로지 국가재정의 효율성만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적 논리에 의한 방만한 예산 집행, 즉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권 없이 정책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이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임을, 즉 유동성 공급이 제한될 것임을 읽어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같은 감세 드라이브는 2026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립니다. 정부는 지출 중심 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폭증, 그리고 AI 등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막대한 R&D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쓸 돈은 많아진 상황. 결국 해법은 증세 혹은 세제 혜택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비과세 감면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되었고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세테크가 재테크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던 시대에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을 어디에 쏟아붓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내수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빛, 바로 반도체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핵심 키는 AI 반도체,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이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재를 공급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정점에 달하면서 한국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넘어선 하이퍼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하고 중국의 추격 또한 매섭습니다. 반도체라는 외줄 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고개. 이것이 2026년 한국 경제의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단순히 육아비용 절감 이슈로만 보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기 위해 던진 첫 번째 튜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로봇세, 로봇택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부족한 노동력은 결국 AI와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2026년 우리는 편의점 알바생 대신 키오스크와 대화하는 것을 넘어 요양보호사 대신 돌봄 로봇이 내 부모님을 케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정부는 줄어든 소득세를 메우기 위해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겁니다. 결국 인구 위기는 노동시장의 개방을 넘어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기술과 복지의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일자리도 세금 고지서도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재테크의 불패신화, 전세 끼고 아파트 사기, 즉 갭 투자가 2026년에도 유효할까요? 단언컨대 이제 그 공식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정부의 2026 경제정책 방향을 뜯어보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강화는 예고된 수순입니다.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가능성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은행이 묶어두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무자본 갭 투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시세 차익, 캐피털 게인을 노리는 투기판에서 월세 수익률을 따지는 철저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시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영끌해서 버티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수익형 부동산이나 리츠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룰이 바뀌었는데 옛날 지도만 들고 있다면 벼락거지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정부가 풀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각종 소비 쿠폰, 그저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고 치킨 사 먹고 끝내실 건가요?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쏘아올린 유동성 신호탄입니다. 2026년 정책의 디테일을 보면 이 지원금들은 에너지 효율 가전 교체, 친환경 리모델링, 그리고 지역 거점 전통시장과 연계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단순 소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고정 지출을 줄이는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으로 노후된 가전을 교체해 전기세를 장기적으로 절감하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추가 적립 혜택을 활용해 필수 소비재를 대량 구매하는 소비 차익거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지원금으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할 때 부자들은 이 돈으로 가계부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세금 회수 전략입니다. 코스피 4천을 논하기 전에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고래 싸움부터 봐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2.0은 이제 관세를 넘어 기술 봉쇄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미국은 칩포 동맹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히토리와 요소수 같은 원자재를 무기로 맞대응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국 공장 확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2026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는 있습니다. 탈중국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의 배터리와 방산, 조선업은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이익 중심의 줄타기 외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 수익률을 좌우할 것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6년 전망,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노동시장의 판이 바뀝니다. 외국인 인력과 AI 로봇의 공전, 이에 따른 세금 제도 변화를 주시하십시오.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잊으세요. 갭 투자의 시대는 가고 현금 흐름과 수익률이 지배하는 월세의 시대로 옵니다. 셋째, 국제 정세는 각자 도생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산업의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이 3가지 키워드, 인구, 부동산 패러다임, 지정학적 리스크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만 놓쳐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배낭 속에 챙겨야 할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청구서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고 감세를 멈추고 지출을 늘린다는 건 결국 시중에 돈이 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입니다. 물가는 잡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튀어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은 오르고 대출 이자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스위트 스팟 없는 고통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할 겁니다. 확장 재정 정책은 달콤한 사탕 같지만 그 끝에는 충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는 이 시기,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배당주로의 피신처를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혹시 자산의 80%가 국내 부동산에 묶여 있진 않습니까? 혹은 예적금 통장에만 의존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첫째,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한도를 꽉 채워 절세 혜택을 챙기십시오. 둘째,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십시오. 셋째, 한국 주식에만 목매지 말고 미국 테크 기업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ETF로 시야를 넓히십시오. 2026년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해가 되겠지만 관성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박탈감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대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리밸런싱 버튼을 누르십시오. 영상 초반에 제가 KOSP 4000 시대를 언급하며 시작했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지수가 4000을 간다고 한들 여러분의 계좌도 4000만큼 성장해 있을까요? 시장이 주는 떡고물만 기다려서는 절대 부의 추월 차선에 탈 수 없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부동산의 몰락과 재탄생, 그리고 세계 질서의 재편.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서핑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2026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2026년을 지키는 단단한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부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2026년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